라면은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이 한 60% 정도 비슷하게 들어있고요. 지방이 대신 조금 더 많아요. 25%, 30% 정도 들어있고 단백질이 좀 적어요. 5%, 10%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10손가락 안에 드는 음식 라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부터 안 좋다는 인식이 너무 많아서 뭔가 먹으면서도 죄의식을 갖고 먹을 때가 많아요. 라면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거든요. 오늘 많이 해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라면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공산품을 먹을 때 항상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방부제의 여부거든요. 라면이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좀 길단 말이죠.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라면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라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세히 보니까 방부제를 넣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면을 튀기는 과정을 처음에 보면요, 반죽을 쫙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팜유에다 푹 튀기게 됩니다. 건져낸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을 마저 거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튀겼죠. 열풍 건조를 하게 되면서 잡균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뭐도 같이 없어지냐면 수분도 같이 없어집니다. 부패, 상합니다를 걱정할 때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썩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미생물은 다 죽었어요. 혹시 남은 것들이 번식을 해야 되는데 미생물이 번식을 하려면요, 수분이 12%가 넘어야 됩니다. 라면 겉면에는 수분이 10% 미만 정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애초에 겉면 자체에는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겉면 아닌 일반 유탕면, 팜유로 튀기잖아요. 식물성 기름이라고는 하는데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데쳐서 먹기도 하거든요. 괜찮나요? 맞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TV에도 여전히 많이 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을 2개를 끓여놓고 하나는 면만 끓여가지고 거기서 면만 싹 꺼내가지고 옮겨가지고 끓이면 면에 있는 기름을 싹 없앨 수 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기름이 몸에 되게 안 좋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안 좋은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팜유는 일단 뭐냐면요, 야자나무 과육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팜유 자체는요, 상온에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상온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체 형태로 존재하기 쉽다는 얘기고 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팜유가 라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자, 시리얼, 빵, 마가린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선생님 이거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쓴다는 겁니다. 팜유가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비타민 A, 비타민 E, 카로틴, 그리고 토코페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팜유 자체가 나쁘냐? 그러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로 나쁘지 않을까요? 팜유는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0.24 밀리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몸에 들어가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를 대규모로 해봤어요. 함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른 식단을 먹은 사람들보다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았어 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건강상의 위해는 없다. 그래도 걱정돼요. 저는 기름진 게 싫어요. 그러면 덜어 드시면 되고요. 세 번째, 라면 스프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트륨 걱정이 돼서 라면 스프를 반만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맛없어서 이렇게 안 먹는데 라면 스프 정말 안 좋나요? 일단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안 좋은 성분으로 만든 스프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먹으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 라면 장인들이 만드는 식으로요, 원재료들을 쫙 넣고서요, 기본적으로는 자연 원물을 가지고 엑기스를 뽑아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가 한 가지가 있고요, 2006년부터요 인위적으로 MSG 넣는 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마늘 맛을 냅니다, 풍부한 맛을 냅니다 할 때 쓰는 향미 증진제 들어있어요. 근데 그 용량 자체도 일단은 식품의 법에서 인정한 허용 용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하루에 4번 라면을 먹는데요, 그럼 신경 쓰셔야 될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걸로는 걱정할 건 없고요. 그리고 나트륨 너무 많지 않나요? 걱정할 수 있는데, 물 500ml를 넣고 라면 스프를 넣어서 맛있게 끓이십시오라고 조리법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상으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보다는 나트륨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치찌개도 먹고 라면도 먹었다가 탕도 먹었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절반만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파, 콩나물 다 넣고 끓이시고요, 국물을 반만 드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라면에 다지는 마늘, 대파, 양파, 콩나물, 토마토 등등 넣어서 먹으면 라면의 맛이
떨어지지만 건강에는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김치처럼 궁합이 좋은 음식이 더 있을까요? 깜짝 놀란 게 피디님 불러주시는 거 제가 라면 먹을 때 다 넣는 재료거든요. 고유의 맛은 떨어지지만 더 맛있지 않아요? 기호의 문제예요. 일단은 저는 미리 양배추 썰고 파 썬 다음에 스프랑 볶은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맛이 더 있어져서 먹는데, 그걸 넣었을 때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면요, 좋아요. 일단은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섬유질 이런 거 라면 자체에는 부족하거든요. 넣으면 넣었지 안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치가 궁합이 정말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먹는 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김치를 넣고 라면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이 진짜 말 그대로 폭발하거든요. 대신 김치 자체가 발효 음식이니까 라면에 부족한 유산균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도 괜찮고, 김치에서 섬유소들이 나트륨이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여러분이 김치에 유산균이 풍부한데 같이 넣고 끓여버리면 파괴되잖아요. 맞아요, 파괴가 돼요. 근데 유산균이 죽으면 뭐가 되냐면 대장에 들어가서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컵라면과 봉지라면 중에 뭐가 더 안 좋은가요? 건강을 놓고 보면 용기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티로폴을 쓰다가 스티로폴이 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종이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생 종이를 쓰진 않아요. 종이 안에 코팅지를 넣게 되는데, 코팅지가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 용량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용출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봉지라면이 조금 더 나았겠습니다. 예전에 라면만 먹고 장수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들도 TV에 많이 나왔거든요. 라면이 식사 대용으로 매일 먹는 건 안 좋을까요? 지금 질문에서 중요한 게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삼시세끼를 라면을 먹겠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다 부족해요. 한 끼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요, 한 끼에 먹었으면 좋겠는 이상적인 비율이 있어요. 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 한 20%, 단백질이 한 20%, 그리고 탄수화물이 한 60%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면은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이 한 60% 정도 비슷하게 들어있고요, 지방이 대신 조금 더 많아요. 25%, 30% 정도 들어있고 단백질이 좀 적어요. 5%, 10%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한 비타민, 무기질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은 조금 더 과다 섭취, 단백질은 조금 적게 섭취. 라면은 삼시세끼 먹지 않는 걸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뽀글이를 많이 먹거든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 몸에 안 좋다. 근데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뽀글이 라면 정말 몸에 더 안 좋나요? 알루미늄을 직접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라면 봉지 혹시 집에서요 막 비벼보세요. 비비면 여러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게 한 겹이 아니고 실제로는 서너 겹이 이제 이어서 붙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알루미늄 면보다 그 위에 PP라 그래서 덮여져 있거든요. PP는 열에 강해요. 내열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끓는 물 붓는 거 정도는 알루미늄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괜찮다고 여러분 많이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어요. PP도 열에 강한 건 맞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권할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라면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라면이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녁에 야식으로 라면 많이 드실 텐데 그거 하고 나면 얼굴 붓는다고 걱정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라면 드시고 나서 우유 반잔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유를 섞어 먹으면 더 맛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우유 한 잔 정도, 반잔 정도 같이 먹어줘야지 정도 생각하시면 나트륨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